여러분 집 냉장고에 간장 한 병쯤 있으시죠? 지금 그 간장을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면 말고 뒷면요. 식품 유형이라고 적힌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양조간장인가요? 혼합간장인가요? 만약 혼합간장이라고 적혀 있다면은 그 간장은 발효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쓰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간장이라는 조미료의 속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간장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이 규정하고 있는 간장은 5가지입니다. 한식간장, 양조간장, 3분의 간장, 효소분해 간장, 그리고 혼합간장. 3분의 간장은 엄밀히 말하면 간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효 과정이 없거든요. 탈지대두를 식용염산으로 고온에서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대두라는 거는 이게 기름을 짜고 남은 겁니다. 여기에 조미료, 색소, 방부제를 첨가하면 3분의 간장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간장협회에서는 이 액체를 간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반대합니다. 혼합간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위에 간장들을 섞은 거죠. 보통은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을 혼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식품법상 3분의 간장 99%에 양조간장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진간장 제품을 보면 식품 유형은 혼합간장이고 혼합 비율은 양조간장 7%, 3분의 간장 93%입니다. 프리미엄급이라고 해도 양조는 20%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80%는 3분의 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인은 어떤 간장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간장별 판매 유형 비중은 이렇습니다. 혼합간장이 55.4%, 3분의 간장이 23.9%, 양조간장 18.7%, 한식간장 겨우 2%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혼합간장의 내부 구성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3분의 간장 함량이 제품별로 70에서 95%에 달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우리 국민이 먹는 간장의 70%가 사실은 3분의 간장인 셈인 거죠. 물론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혼합간장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65%, 2020년 기준으로 소매 기준으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양조간장은 같은 기간 17%에서 36%로 올라갔고요. 국간장, 그러니까 전통간장도 10%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양조간장이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합니다. 대만도 80% 이상이 양조간장입니다. 한국만이 여전히 혼합간장이 과반인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대 초에 업계에서는 5년 안에 양조간장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예측은 20년이 지난 지금 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샘표식품 관계자의 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담백한 맛의 양조간장을 선호하는 일본과는 달리 볶음 조림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감칠맛이 강한 혼합간장을 더 찾는다. 이게 샘표간장 관계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양조간장은 오래 끓이면 풍미가 좀 날아갑니다. 반면 3분의 간장 성분이 포함된 혼합간장은 오래 끓여도 맛이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조림이나 탕을 많이 하는 한식조리법에서 혼합간장이 구조적으로 좀 유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3분의 간장의 제조 비용이 양조 간장의 절반 수준이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외식업소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혼합 간장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일본 간장은 덜 짠데 맛이 있고 한국 간장은 짠맛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지, 이건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발효 설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료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의 한식 간장은 콩만 씁니다. 양조 간장도 콩이 주재료이긴 하지만 밀도 부재료로 많이 들어가고요. 반면 일본 소유의 대표형인 코이치 소유는 콩과 밀을 1대1 비율로 씁니다. 이 밀이 단순한 전분 공급원이 아니고요. 발효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부피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밀 전분이 발효 과정에서 당류로 바뀌면서 간장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부여합니다. 이 단맛이 짠맛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맛의 복합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염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간장은 염도가 19에서 24%로 가장 높고요. 양조간장과 혼합간장은 대략 15에서 16%, 일본 코이치 소유는 16에서 17% 정도입니다. 수치만 보면 한국 양조 혼합간장과 일본 소유의 염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제 짠맛의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일본 쇼유는 소금 자체로 짠맛을 만드는 대신에 소금은 기본 틀만 제공하고 실제 짠맛의 인상은 발효사물이 담당한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간장 상당수는 발효에서 충분한 맛의 밀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부족한 부분을 소금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짠맛이 빠지면 남는 것이 없는 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한국 전통 간장의 특성도 있습니다. 한식 간장은 콩만 쓰기 때문에 미리 제공하는 당류와 향의 층위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숙성시켜 깊이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그 숙성 기간이 단축되었고 결국 소금과 3분의 간장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간장의 품질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총질소, 토탈 나이트로전, TN이라고 합니다. 총질소는 간장 속 질소 성분의 총량입니다. 아미노산의 양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이 TN이 사용되어 왔죠. 양조간장 제품에 501, 701 같은 숫자가 붙어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총질소 함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총질소 수치가 높을수록 간장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질소는 맛의 양을 말해줄 뿐 그 질소가 어떤 아미노산 조성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맛들이 어떤 순서와 균형으로 감각에 도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수가 많다고 음악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편곡이고 밸런스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간장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사이, 소비단체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간장 라벨이 바뀝니다. 3분의 간장을 둘러싼 가장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 3-MCPD,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라는 물질입니다.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고온 분해할 때 생기는데요. 콩에 남아있는 지방산이 염산과 반응하면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물질을 투비군, 인간에게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죠. 코덱스 기준보다 20배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맥락을 보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간장 섭취를 통한 3-MCPD 1일 노출량은 안전기준의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MCPD가 더 많이 검출되는 식품은 간장이 아니라 침출차나 빵류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과 2026년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제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질 자체의 위해성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영세 업체의 공정관리 실패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안전하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표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2019년 혼합 간장을 만드는 약 40개 업체가 식약처에 요청을 합니다. 간장 유형 분류를 통해 가지고 혼합 간장이라는 명칭을 없애자는 거죠.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소비자들이 혼합 간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양조 간장은 좋은 것, 혼합 간장은 나쁜 것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깨에 논리는 이랬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은 유형 분류가 간단한데 간장만 5가지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혼란스럽다. 그러니 혼합 간장, 양조 간장을 하나로 합치고 3분의 간장 비율만 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반대편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3분의 간장이 90% 이상인 간장과 3분의 간장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간장을 같은 유형으로 먹는 것 자체가 억지다. 이렇게요. 결국 이 두 유형의 통합 시도는 무시되었고 식약처는 대신 혼합 간장의 비율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라는 행정 예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업계의 반발로 진행이 지연됩니다. 혼합 간장에만 비율을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마치 그 제품이 해롭다는 인상을 주는 불평등한 규제다. 이것이 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논쟁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혼합 간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혼합 간장 점유율이 49%에서 48%로 처음 꺾인 시점이 바로 이 논쟁이 벌어지던 2020년이었습니다. 오늘 참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한국 간장은 5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소비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먹는 혼합 간장은 3분의 간장이 70에서 95%를 차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겠죠. 둘째, 일본 소유가 덜 짜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이유는 밀과 코지 발효를 통한 맛의 설계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죠. 한국 간장은 발효는 했지만 분해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원문 기사가 던진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MCPD 논쟁, 혼합간장의 난, GMO 원전 표시제까지. 간장을 둘러싼 전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간장 뒷면에 식품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식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중 뭐가 적혀 있는지요. 2단계로 혼합간장이라면 혼합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간장과 3분의 간장의 비율이 적혀 있을 겁니다. 3단계는 원재료명에서 탈지대두인지 대두인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간장이란 뭘까요? 몸에 좋다는 설명보다는 먼저 덜 짜도 요리가 산다는 경험을 주는 간장, 소금에 맞게 두었던 맛의 책임을 다시 발효와 분해의 설계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한국 간장이 다시 만들어져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간장 고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게 제가 SNS에 이거를 공유하니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간장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실 이 방송을 듣다가도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소비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식 간장은 국이나 아마도 나물무침 같은 곳에 가장 잘 어울리고요. 양조 간장은 그 외 대부분의 음식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합 간장을 쓰더라도 양조 간장 비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가능하면 양조 간장 비율이 높은 게 좋겠죠. 제 설명이 간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짓다의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